제2장 실무를 위한 기초수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앞으로 우리가 실무 문제를 품에 있어서 식을 세우고 그 식을 계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줄 모르면요. 그 뒤에 방정식, 부등식, 뭐 미적분 이런 거 그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요. 자, 그것만큼 여기 제2장의 요 기초수학 내용을 아셔야지만 이하 실무 수식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근데 혹시 이 제2장의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강의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만 요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화폐 시간 가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등비 수열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등비 수열은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항이 있었을 때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합니다. 자, 초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는데, 자, 초항에서 두 번째 항 사이에 곱하기 r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항과 요 항 사이의 비율이 b가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거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이렇게 r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요. 요거를 자, 두 번째 항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요. 역시 똑같이 r이 나와요. 자, 이러한 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 요 r을 공비라고 합니다. 자, 등비 수열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이러한 등비 수열이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하고 항과 항 사이의 비를 공비라고 하고, 자,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A의 R에 N 빼기 1승까지 있으면 이 전체 항의 개수는 N개가 되는 겁니다. 자, N 빼기 1개가 아니라 N개의 항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왜 N 빼기 1개가 아니냐? 왜냐면 처음에 스타트가 R의 0승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 빼기 1로 끝나면 N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의 개수를 셀 때 1부터 N까지 진행을 하면 항이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0에서 시작해서 N 빼기 1까지 진행을 하면 역시 이때에도 항이 N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항의 개수를 유한하게 셀 수 있는 것을 유한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항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서 개수를 셀 수 없는 것을 무한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유한과 무한의 개념까지 다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이러한 등비 수열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가져간 다음에 이번에는 합을 구하는 공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것들을 다 싹 더할 거예요. 이것들을 다 싹 더하면요. 그 합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SN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SN은요. 1 빼기 R 분의 A. A는 뭐였죠? 초항이었죠. 첫 번째 항 곱하기 1 빼기 R의 N승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A 자리에 A 넣어주고 R 넣어주고 N 넣어주면요. 세 가지 요소를 넣어주면요.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요. R 값이 1보다 클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R이 1보다 작을 때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R이 1보다 클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R과 1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때는요. R 빼기 1이 되고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R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R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R과 1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 만약에 무한 등비수열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무한 등비수열이 계속해서 영원히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R이 1보다 클 때에는요. 점차 1보다 큰 숫자를 곱하기 때문에 점점 숫자 값이 커진다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자, 우리 이 경우에는요.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점점 숫자 값이 커져요. 점점 커지는 숫자를 무한히 진행하면서 이걸 다 더하면 그 합계는 당연히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무한대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구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R이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자, 1보다 작은 수를 곱해 나가면 점차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자, 볼게요. 만약에 초항이 100이에요. 초항이 100이고 R이 0.1이라고 할게요. 자, R이 0.1이다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항이 얼마일까요? 10이겠죠. 세 번째 항은요? 1이겠죠. 네 번째 항은 0.1, 0.01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질까요? 네, 작아져요. 그래서 무한히 진행하긴 하지만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 합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 공식과 이 공식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닮았어요. 그죠?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에만 차이가 있어요.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유한 등비수열과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에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자, 우리 항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진다 이 말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세 가지 항목이 필요한데 A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R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N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무한 등비수열은 요 N이 몇 개라고요? N이 무한개라고요. N이 무한개야. 자, 근데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이렇게 구할 때에는 반드시 R이 1보다 작아야만 한다라고 했죠.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합이 얼마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R이 1보다 작은데 그럴 때 R의 N승에서 요 N이 무한대가 돼버리면요. 요 R의 N승은 결국 0이 되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R이 0.1이에요. 0.1인데 0.1에 1승, 2승, 3승, 4승 해 나갈 때마다 점점 얘가 작아진다고요. R의 1승은요, 0.1이겠죠. R의 2승은요, 0.01이겠죠. R의 3승은요, 0.001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무한히 내려가면 결국 0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R의 무한대승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버리면 R의 0승이 0이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0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1 빼기 0은 1이니까 그냥 A 곱하기 1은 그냥 A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서 A만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로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유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R이 1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R이 1보다 작아야지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무조건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R이 1보다 작을 때 항의 개수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R의 0승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A만 이렇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자,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화폐 시간가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돈 1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 100만 원 지금 당장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받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받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처럼 같은 크기의 금액이라면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선호하는 현상을 우리가 유동성 선호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현금을 선호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더 선호하는 지금 당장의 100만 원을 포기하고 1년 뒤에 받는 걸로 바꾸게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 또는 대가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이자라고 해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이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자율이 10%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요. 자,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뒤에 가치로 구해 보면은 1년 뒤에는 110만 원이 됩니다. 자, 어떻게 100만 원이 1년 뒤에 110이 되냐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의 1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1승을 곱해주면 1년 뒤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율이 R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R 자리에 0.1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려면 곱하기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의 R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자율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율을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이때는요. 곱하기 1 플러스 R을 해서 미래로 왔죠. 그러면 과거로 갈 때는 반대로 해주시면 돼. 반대로 곱하기 1 플러스 R을 나누기 1 플러스 R로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타임머신을 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임머신을 탔었을 때 미래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곱하기를 하면 돼. 과거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나누기를 하면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또는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 있는데 요 곱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가겠다라는 뜻이고 나누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몇 년 뒤 미래 갈 건데 요 n에다가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간을 연 단위로 구분한다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요. 3년 뒤 미래로 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타임머신 탄 다음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요. 4년 전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타임머신 이렇게 운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1년 뒤에 110인데 얘를 1년 전 과거로 돌리고 싶대요. 그러면요. 1.1의 1승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어 주는 율을 뭐라고 한다? 이자율이라고 해요. 이때의 R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요 1 플러스 R의 1승이죠. 여기서의 R을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해요. 이때의 R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과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할인율로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하게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는 걸 이자율이라고 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것을 할인율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보통은 이 둘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는 그냥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어떠한 금액을 미래로 보내는 방법과 과거로 가져오는 방법을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일반화 시킬 거예요. 자, 현재 A1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A1을 이자율 R로 해서 또는 할인율 R로 해서 N년 뒤 미래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요.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N년 뒤에 이런 금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를 N년 전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곱하기 하고서 지금 역수가 돼 있죠. 요거는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과 동일한 의미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현금을 미래로 n년 뒤에 미래로 보내는 방법과 또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방법을 모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단리와 복리입니다. 자, 단순해요. 요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그냥 쉽게 금방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리는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을 단리라고 하고요. 복리는요. 원금과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 방식을 복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단리는요. 자, 만약에 100만 원 저금을 했고 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은 1년 예금하면 5만 원의 이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이자가 생겼어도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붙지 않기 때문에 1년 더 지나면 원금에 대한 이자 5만 원만 더 생길 뿐이고 요 이자 5만 원에 대한 이자는 더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리는요. 자, 1년이 지났을 때 이자가 5만 원 붙는 건 똑같아요. 첫 번째 일기는 단리와 복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가 5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 100만 원이 한 번 더 1년 가는 거고 5만 원도 1년 동안 예금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자 5만 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 2,500원인가요? 가 아마 발생할 거예요. 5% 2,500원 맞겠죠?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붙는 방식이 바로 복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리로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요거를 일반화시키면 1 플러스 n 곱하기 r이 되는 거예요. n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리를 일반화시키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n자가 이렇게 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복리밖에 안 써요. 아마 한 99.9%는 우리 실무 공부를 할 때 복리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리로만 수식을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단리로 물어보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요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이러한 수평선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를 연기라고 해요. 얘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 Right now. 아시겠죠? 자, 우리가 기간의 구분을 이렇게 한 기간을 여러 가지 단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간의 구분은 연단이에요. 자, 1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또는 대표적으로 이 4가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위. 자, 연단위는요. 한 기간이 1년인 거예요. 아시겠죠? 연단위는 한 기간이 1년이에요. 자, 그리고 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기간의 구분은 월이에요. 자, 월은 말 그대로 1개월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반기는요. 6개월을 얘기해요. 1년을 6개월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자, 1월 달부터 6월 달 그리고 7월 달부터 12월 달 이렇게 두 개의 반기로 구분을 합니다. 얘를 상반기, 얘를 하반기라고 하죠. 자, 분기는요. 3개월로 한 기간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총 12개월이니까 3개월씩 끊으면 총 4개의 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첫 번째 분기를 1사분기라고 하고 두 번째 분기를 2사분기라고 하고 얘를 3사분기, 얘를 4사분기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기간의 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단위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요. 1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1기간이 완성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1기가 끝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여기는 1기 말이 되는 거예요. 요 시점은 사실 1기 말인 겁니다. 요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기 말이 되는 거예요. 요 0기와 1기,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요 1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1기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우리 요 기간을 2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또는 2기라고 하고 요 시점을 2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타임테이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1년, 2년, 그다음에 3년, 여기 3기 말. 요 시점에 오는 것을 3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용해서 연금의 가치를 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일반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건데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 받게 되는 것을 연금이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연금은 그 연금이 아니에요. 지금 화폐 시간가치 파트에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금액의 현금 흐름을 우리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늙어서 은퇴해서 받는 연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양상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연금이 있냐면 우리가 매년 말에 100원씩 3년간 지급되는 연금
연금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3년 동안 3번에 걸쳐서 100원씩 3번 받는 연금을 내가 받을 게 있다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파트에서는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매기의 현금 흐름은 기간 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봐요. 아시겠죠? 항상 원칙은 뭐예요? 기간 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자, 우리 그래서 앞으로 내가 3년간 매년 100원씩 받을 연금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100원을 지금 당장 받는다? 아니에요. 자, 지금은 연기죠. 지금은 연기예요. 근데 지금 당장 100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에, 1기간에 초에 받는 거죠. 근데 원칙은 1기간 말이라고 했죠. 매기 말에 받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3년간 매년 100원씩 3번 받을 연금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100원은 기간 말인 1기 말에 첫 번째 100원을 받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금 흐름은 원칙적으로 기간 말에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하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00원은 1년 뒤에 받고요. 또 1년 지나면 또 100원 받고요. 또 1년 지나면 100원 받으면서 이제 이러한 연금은 끝납니다. 자, 이러한 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할인율은 10%라고 해요. 내가 앞으로 3년간 3번에 걸쳐서 매년 100원씩 3번 받을 연금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연금을 그렇게 나누어 받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지금 당장 다 땡겨 받으면 이게 얼마가 될까?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우리가 뭐 60세인가? 뭐 60 몇 세에 이제 은퇴하면 국민연금이 나올 거잖아요. 당신은 앞으로 매달 얼마씩 받을 겁니다. 라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땡겨서 일시불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향후 3년간 100원씩 3번 받을 연금이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당장 받는다면 지금 당장은 얼마가 될까를 구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요거 첫 번째 요 100원은요. 1기, 현재 시점에서 1기간 뒤에 100원이잖아요. 현재 100원이 아니에요. 그럼 얘를요, 1년어치 과거로 갖고 와야 돼. 자, 과거로 갖고 오려면요, 나누기고, 그죠? 1기간이니까 나누기 1 플러스 R의 1승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할인율이 10%니까 나누기 1.1의 1승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1의 1승을 해주면 현재 시점으로 얘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요, 2년이니까 2년을 돌아와야 되니까 1.1의 2승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세 기간이니까 1.1의 3승으로 나누어주면 현재 시점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현재 시점이니까 이것들을 다 더하면 현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해보시면 248.68이 나옵니다. 자,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요거를 다 칙을 치시면 요 값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등비수열 합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합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등비수열인 거 보셨습니까? 요거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자, 초항이 얼마죠? 초항 이거예요.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A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자,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자, 초항은요, 1.1에 100이에요. 그죠? 초항은 1.1에 100입니다. 자, 공비 얼마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1.1분의 1. 이 공비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음에 N은요, 항이 3개죠. 얘는 항이 3개예요. 우리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쓰면요. 자, 요게 지금 1보다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1 빼기 R, A에 1 빼기 R의 N승인데, 요 값들을 집어넣으면요, 1 빼기 1.1분의 1이고요. 자, 그리고 A가 얼마죠? 요거예요. 자, 1.1분의 100. 그 다음에 1 빼기 1.1분의 3승.
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요 값이 나오게 된다.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지는 않겠지만 왜? 오래 걸리니까 그냥 계산기로 다 치면 바로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일반 연금의 미래 합을 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요. 이러한 연금의 현가 합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미래 합을 구할 거예요. 자, 내가 100원, 100원, 100원 이렇게 받을 게 있는데 요거를 요 시점까지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내가 앞으로 3년간 매년 100원씩 받을 연금이 있는데 이걸 내가 쓰지 않고 다 저축을 하면 이 만기 시점에 연금의 만기 시점에 얼마의 돈이 모일까를 구해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요. 첫 번째 100원은요. 그냥 그대로 100원이에요. 왜? 받자마자 끝나니까 요거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근데 이때 받는 100원은요. 내가 쓰지 않고 다시 저축을 하면 1기간에 1년치의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얘는요. 이 시점으로 이렇게 이자가 붙으면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R 1.1에 1승이 돼요.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그럼 얘는요. 얘는 이자가 두 번 붙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1.1에 2승으로 이렇게 이자가 두 번 붙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해주면요. 역시 이렇게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등비수열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초항은 100이고 공비가 1.1이고 항의 개수가 3개라는 거. 우리 그래서 이것도요. 역시 합을 구할 때 등비수열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합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건데 자, 연금 앞에 연구자가 붙으면요. 이러한 연금이 무한히 발생하는 걸 얘기해요. 무한히 발생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그럼 얘는요. 1년치 가져올 거고 2년치, 3년치 가져올 건데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무한히 점점점은 무한히를 의미합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의 합을 구하려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자, SN은요. 1 빼기 R에 A라고 하는 무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죠? 자, A가 뭡니까? 초항이죠. 초항 이겁니다. 초항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1.1에 100이에요. 1.1에 100. 자, R이 얼마입니까? R은요, 여기서 1로 가려면요, 1.1분의 1을 곱해줘야 다음 항으로 갈 수가 있죠. 얘는 그래서 1 빼기 1.1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R이죠. 자, 그럼 얘는요, 얘는 1.1분의 1.1이니까 요 밑에 분모는요, 얘가 1.1분의 0.1이 돼요. 그죠? 빼기 1이 있으니까. 얘는요, 그대로 1.1분의 100인데 1.1, 1.1이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0.1분의 100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1000이 돼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요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요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0.1분의 100이라는 식이 나왔고 여기에서 우리는 100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0.1과 100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의 100은요. 여기 매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리고 요 0.1은요. 할인율 10%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무한 등비수열의 합,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두 가지만 알면 연금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정보가 뭐죠? 바로 매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 그리고 할인율의 크기. 그래서 요 100과 0.1, 100과 0.1만 알고 있으면 100과 0.1만 알고 있으면 바로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결국 우리 연금의 현가 합은요, R분의 A라는 공식으로 암기를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사실 이거를 수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해요. 또 불필요해. 그래서 그냥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연금의 현가 합은 R분의 A로 구한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감정평가에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토지는 뭐가 있다? 영속성이 있다. 그래서 토지에서 만약에 이 토지에 농사를 지어도 매년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겠죠. 또는요, 이 토지를 누구한테 빌려주면요, 토지 임대료가 매년 발생하겠죠. 근데 언제까지? 영원히. 왜 영원히? 토지는 영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매년 1천만 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토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1년 빌려주면 1천만 원의 임대 수익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매년 1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forever 토지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토지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 할인율이 10%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토지 가치는 얼마다? 자, 그러한 토지의 가치는 그러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 토지 소유주가 미래에 어떠한 현금 흐름을 향유할 수가 있죠? 1년 뒤에 1천만 원, 또 1년 뒤에 1천만 원, 또 1년 뒤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1년마다 1천만 원씩 언제까지? 영원히, 그죠? forever 매년 1천만 원씩 받을 수 있죠. 이것들의 총 현가 합을 구하면 바로 그게 뭐다? 토지의 가치고 바로 이게 가치의 정의다 이 얘기예요. 가치의 정의 뭐였죠? 장래 편익의 현가 합이 어떠한 물건의 경제 가치다. 바로 이게 가치의 본질, 가치의 정의잖아요. 자, 이것에 의해서 한번 토지 가치를 구해 봅시다. 자, 매년의 순수익 얼마? 1천만 원. 매년의 순수익, 매년의 임대 수익 1천만 원 들어온다. 그리고 할인율 얼마? 10% 0.1 그러면 그러한 토지 가치는 얼마? 1억짜리 토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어떤 토지 가치를 영구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토지 가치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 실무나 감정평가 이론에서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에는 그냥 바로 R분의 A로 구해요. R분의 A로. 왜냐하면 토지의 가치는 영구연금의 현가 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R분의 A로 구한다. 자, 영구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때에는 매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와 요 할인율 R의 크기만 알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R분의 A로 구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 똑같이 할인율은 0.1이라고 해요. 10%예요. 근데 이 토지는요, 매년 임대료 수익이 2천만 원씩 발생한대. 그럼 그러한 토지는 얼마짜리입니까? 그러한 토지는 2억짜리입니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또는요. 자, 매년 발생하는 토지 임대 수익은 1천만 원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할인율이 10%가 아니라 이번에는 5%래요. 그럼 5%는 0.05겠죠? 그러면 얘는요, 2억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매년 1천만 원씩 토지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토지일지라도 할인율이 변하면 그것에 따라서 토지 가치도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최근에 고금리 상황인데, 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였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높여요. 그랬더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자, 이자율을 높이면 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자율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동 방향을 얘기하죠. 원래 이자율이 5%였는데 10%로 5에서 10으로 이자율을 높이면 또는 할인율을 높이면 토지 가치는 2억짜리가 1억으로 가치가 하락합니다. 왜 그러죠?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와 이자율 또는 할인율은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동산 가치는 작아지게 돼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인다면 부동산 가치는 더 내려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원리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이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믿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일정 성장 영구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영구연금의 현가 합은 방금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일정 성장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이 말은요, 일정한 성장률로 매기의 현금 흐름이 성장한다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영구연금은요, 매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AAA로 일정했죠. 그죠? AAA로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성장 영구연금은요, AAA로 일정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예시에서는 매년 5%씩 일정한 성장률로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처음엔 100이었어요. 근데 100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맥이 5%씩 성장을 한대. 일정한 율로 성장을 한대. 그러면 얘는요, 곱하기 1.05의 1승, 얘는요, 1.05의 2승, 이런 식으로 1.05씩 곱해 나가면서 점차 매기의 현금 흐름이 커지겠죠. 일정한 율로 성장하겠죠. 이러한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겠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항상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하는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얘는 지금 1년 뒤의 현금 흐름이죠. 1년 뒤의 현금 흐름이고 할인율이 10%이니까 요 5%는 여러분 성장률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5%는 성장률이고 할인율은 10%입니다. 양적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얘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려면은 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 1.1에 1승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나누기 1.1에 1승 해주면 이렇게 현재 시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요,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아. 이거는 마법의 공식이야. 얘를 2년 전 과거로 가지고 오려면 나누기 1.1에 2승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얘는 5% 성장했는데요. 그건 성장률이고, 그건 분자고, 그죠? 그건 분자고. 자, 미래 시점에 화폐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항상 똑같아. 그럼 얘는요, 이제 쉽겠죠. 얘는요, 세 기간을 돌아가야 되니까 나누기 1.1에 3승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합치면 되는 건데, 자, 연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이런 식으로 무한히 진행하겠죠. 우리 이것들의 합을 구할 건데, 자, 요거 무한 등비 수열입니까? 맞아요. 요거 무한 등비 수열이죠. 자, 우리 그래서 SN은요, 1 빼기 R의 A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요거 지금 초항이 뭐죠? 요거예요. 요거 초항. 그래서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1.1에 100입니다. 그 다음에 요 R이 얼마죠? 여기에서 1로 가려면요, 분모는요, 1.1만큼 곱하면 분모가 이렇게 승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분자는요, 여기서 1로 가려면 1.05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열에서는 공비가 이렇게 돼요. 1.1분의 1.05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분모는 1.1이 1승씩 올라가야 되고 분자에서는 1.05가 1승씩 올라가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면 공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요, 1 빼기 1.1에 1.05가 돼요. 분필이 왜 이래? 자, 다시 쓸게요. 그래서 자, 얘는 1.1에 1.05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 식을 정리해 주면요, 1.1에 1.1 빼기 1.05가 돼요. 그리고 1.1에 100이 되죠. 근데 여기가 1.1, 1.1 똑같아요. 이렇게 싹싹 지워줍니다.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아요. 1.1 빼기 1.05에 100이 남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계산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 하니 2,000이 나오게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얘도 생긴 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거든요. 자, 보세요. 보시면요, 요 100은 뭐예요? 여기서의 100이야. 여기서의 100.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0.1은 할인율 10%고 여기서의 0.05는 성장률 5%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요거는요, 1 플러스 0.1 빼기 1 플러스 0.05잖아요. 근데 1 빼기 1이니까 요거 1은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 0.1 빼기 0.05만 남는데 0.1은 할인율이니까 우리 할인율을 R로 표시하죠. 여러분, 여기서의 R은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R은 할인율 R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R은 공비를 얘기하는 거라서 똑같은 R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R로 표시하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의 R은 공비라는 뜻의 R인 거고 여기서의 R은 할인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R로 쓰지만 똑같은 R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R은 얘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R과 이 R은 지금 다른 R이에요. 아시겠죠? 자, 좀 헷갈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우리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성장률이죠. 우리 성장률은요, G로 표시해. 왜냐면 growth가 성장이니까. 그래서 얘를 G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결국 첫 번째 현금 흐름이 100이고 얘가 RG니까 얘를 결국 이렇게 해서 R 빼기 G분의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A는 뭐라고요? 첫 번째 현금 흐름. 요 R은 뭐라고요? 할인율. 요 G는요, 성장률. 그래서 0.1 빼기 0.05 분의 100을 해주면 이러한 일정 성장 연구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는 이러한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서 여기서의 R과 여기서의 A의 의미가 여기서의 R과 여기서 A의 의미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요 과정은 우리가 강을 건너는 배일 뿐이에요. 배니까 과정일 뿐이니까 이러한 원리구나까지만 이해하시고 이제 얘는 잊고 결국 결론은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연금, 그리고 할인율, 그리고 성장률 이렇게 해서 우리 일정 성장 연금의 현가합은 R 빼기 G분의 A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공식 생긴 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연금의 현가합 공식과 매우 닮지 않았어요? 자, 아까 우리는 요거였잖아요. 요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거래요. 자, 얘하고 얘의 유일한 차이가 뭐죠? 연금이 일정한 성장률로 성장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장률이 G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 연금이 G%의 비율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요 공식에다가 이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G만 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연금의 현가합 공식에다가 그거는 연금이 A 일정하게 계속 A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A가 G%의 비율로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분모에 빼기 G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공식이 얘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공식에서 분모에 이것만 해주면 바로 얘가 나오는 건데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도출 과정을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등비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는 이 도출 과정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마지막 머릿속에 남는 지식, 암기할 지식은요, 요거예요. 요거와 요거를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숫자를 바꿔볼까요? 만약에 성장률이 5%가 아니라 3%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할인율은 8%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일정 성장 연금의 현가 합은요, 자, 0.08 빼기 0.03 분의 100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가정하에서의 연금의 현가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공식 숙지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현금 흐름이 일정한 율로 성장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언제부터 첫 번째로 성장하냐면 자, 우리 1기 말의 현금 흐름은 100이죠. 그럼 언제부터 5% 성장을 하냐면 바로 2기 말의 현금 흐름부터 5%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2기부터 일정률로 성장한다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현금 흐름부터 곱하기 1.05가 되는 거죠. 우리 이것을 2기부터 G%의 성장률로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언제부터 G%의 성장률로 성장하는지 그 시기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정 성장 연금의 현가 합까지 말씀드린 겁니다.